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입니다. 현재 원주를 비롯한 영서남부 지역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이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겠네요. 이런 가운데 좀 선선한 날씨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이 10도고요. 한낮 기온도 16도 선에 머물겠고 이번 또 주말 휴일까지 또 이렇게 날이 또 선선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이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서 이모빌리티 특성화 고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재산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학습 능력의 격차를 우려해서 등교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400명 미만의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학교 중에 상당수가 등교 수업의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내 학교들의 경우에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학년별 등교 일정 재조정이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은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의 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강원도 내 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가 상승한 65로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상승폭의 경우에 전국의 평균치를 웃돌면서 도내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어제 공식 출범하면서 2024년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 문헌 연구와 자료 등을 정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재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횡성 이모빌리티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이모빌리티 특성화 고교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성사 여부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만은 이 횡성 이모빌리티 전기차 산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노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요, 참여 기업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규 여건 개선과 공공 어린이집 설치 등 11개 사업에 한 1,000억 원가량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횡성군이 좀 명실상부한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시로서 도약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에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조성한 지 한 3년 만에 결실을 거둔 거고요. 이미 지난해 아시겠지만 4월에 우천 산업단지에 조성된 초소형 화물 전기차 생산 공장이 준공이 돼서요. 포트로라는 네. 초소형 화물차가 지금 현재 롯데 슈퍼라든가 대형마트 공공기관에 납품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 5,000대가량으로 시작해서 향후에는 한 10,000대가량의 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도 좀 별개로요. 횡성은 묵계리 일원에는 옛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한 2030년까지 한 10년간 총 사업비 1,200억을 투입해서 대략 한 65만 4천 평방미터, 한 20만 평 규모 정도로 또 조성될 예정이고요.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가 내년도 건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카트 레이싱 체험장이라든가 이모빌리티 전시장, 어린이 안전체험장, 휴양 그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그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도 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그 이모빌리티 사업을 보면은 그 행성업 조곡리예요. 현재 그 행성에는 그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모빌리티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도 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민주주의 활동도 활발하게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이 부품 업체도 정말 또 함께 내려와야 그만큼 이 클러스터가 더욱더 완성되고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차 생산 부품 업체의 횡성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행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요. 그 완성차 생산업체인 티피코를 포함해서 7개 기업입니다. 그 이들 기업이 한 2023년까지요. 총 742억 원을 투자해서 행성의 공장을 신축하고요. 한 500여 명가량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 창업 그 기업 중에서는요. 그 티피코가 지난해 4월 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서요. 그 최근에 그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강원 EM이 그 행성군과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강원 EM은 그 내년까지요 총 사업비 91억을 투자해서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해서 본격 가동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기업들도 한 5월에서 6월 중에는 입주 계약을 마칠 예정입니다. 군은 좀 이런 그 삼류 기업들의 좀 입주와 이모빌리티 산업 확장을 위해서요 근로자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그 우천 일반 산업단지 내에 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동 그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초소형 전기차 연구를 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착공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지자체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근로자들의 정지 여건 개선을 또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과제인데 이 횡성군의 고민도 좀 함께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또 내용이에요. 이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해서 이 특성화 고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렸습니다만은 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생형 좀 일자리 사업, 그 이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요. 그 행성 지역 내 그 농촌 지역 고교를 좀 이모빌리티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입니다. 지역 그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그 이모빌리티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면서도 그 학생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학교도 살리겠다. 이런 이중 효과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행성군은 지금 최근 그 예를 들면 원주 금융회계고 같은 그 도내 특성화고를 방문해서요. 운영 방안을 좀 견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 달 중에는 도교육청과 행정협의도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이모빌리티 학과를 실제로 좀 운영 중인 전남 영광공고가 있는데요. 이 학교도 찾아서 이모빌리티 고교 설립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어서 좀 연내에는요. 특성화고 운영에 따른 타당성 영역도 실시해서 기존 그 폐교육이 고교가 좀 이모빌리티 학교로 전환될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면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학교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를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환이 거론되고 있는 학교는 어느 곳입니까? 현재 그 행정 지역에서 그 이모빌리티 특성화고 전환이 좀 거론되는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 세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안흥고등학교, 갑천고등학교, 둔내고등학교입니다. 일단 안흥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우천명가 쪽 근접해 있기 때문에요. 이모빌리티 특성화로 전환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둔내고인데요. 둔내고는 KTX역과 영동고속도로 둔내 IC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모빌리티 특성화고로 전환할 경우 전국 각지의 학생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점점 이모빌리티 특성화고 이 추진은요,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과 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형 일자리 그 사업으로 7개 기업을 포함해서요, 총 한 11개 기업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업들이 한 고용 인원이 한 600명가량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모빌리티 고교로 만약에 운영할 경우 학생 유치라든가 일자리 면에서 좀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교 위기에 있는 지역의 학교를 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정말 그 내실 있는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취업도 이 보장이 되는 그런 또 고기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학교를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계, 쉽게 얘기하면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사회, 그리고 동문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승인이라든가 지원이 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 같은 과정이 가장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 흥성구는 조만간 도교육청과 이와 관련된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상 학교 한 3개 학교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할 건데요. 그 지역사회라든가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최적의 학교를 서둘러 선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또 이모빌리티 고교로 실제로 전환이 확정이 되더라도요. 이모빌리티 교육에 맞는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에 맞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 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도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네, 누구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하나하나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소형 전기 화물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화된 이 분야를 이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요즘 그 미래의 전기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말 경쟁이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또 체제도 변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기업과 지자체 또 지역의 학교 또 대학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협업이 중요합니다. 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또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성군이 특성화고구를 만든다라든가 테마파크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이모빌리티의 변화에 신속하게 좀 대응하고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모빌리티 시장, 전기차 시장이 굉장한 큰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요. 행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뿐만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기업들은 디지털화된 기술력 확보가 좀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설계라든가 가상 실험, 생산과 제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좀 투자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대학은 아무래도 인력 양성을 위한 이모빌리티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전기차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능 인력이라든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 좀 제공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좀 최근 한라대가 강원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것은 좀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큰 역할은 강원도와 행성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행정기관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서둘러 좀 구축을 해서요. 기업에게 좀 장기적인 안목의 R&D 자금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서 산학판 좀 이런 상계 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행정기관이 좀 협력할 수 있는 좀 산학간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협력 체계의 또 하나의 과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문제도 역시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노빈 새벽시장이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죠.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판매하시는 분들, 또 구매하시는 시민들,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함께하는 장소인데요. 또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도 하죠. 자, 그 현장 오늘 또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윤재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새벽시장이 1994년에 개장했어요. 이제 정말 상당히 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시장은 매일 새벽 4시부터 농업인들이 직접 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직거래 장터인데요. 94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2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원주천 둔치 일원에서 2021년 농업인 새벽시장이 문을 열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겨우내 새벽시장이 개장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농업인들과 또 소비자가 만나서 활력이 넘쳤습니다. 새벽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원주 지역 13개 읍면동 지역에 있는 292명의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매일 가져와서 팔고 있고 또 장터에는 본인의 자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원주천 둔치에 나가봤는데요. 새벽시장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싱어묵 가격이 얼마예요? 1kg고 10,000원입니다. 아, 예. 네, 산에코. 아, 자연산? 네네.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이거는 산에다가 자연산 씨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키우되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죠. 왜냐면은 이런 물건이 흔하다면 너도 나도 갖다가 팔겠죠. 몸에 좋은 산나물 사가지고 아들, 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잔뜩 산 거야. 나물을 그냥 골고루 다 샀어. 시나물부터 오가피나물부터 곰치나물부터 골고루 다 샀어. 5만 원이면 뒤집어 쓴다고. 어저께도 5만 원어치 샀어. 살짝 데우쳐서 이제 꼬창 찍어 먹을 거 그거만 두릅만 조금 사면 돼. 두릅하고 개두릅이라는 거. 그것만 사면 돼. 이게 보약보다 더 좋은 거야. 네, 5만 원이면 시큰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농산물 때 새벽시장의 큰 장점이 정말 계절별로 정말 제철 음식들을 항상 또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봄철에는 아무래도 나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봄하면 나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두릅과 개두릅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철 식품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잘 아시죠? 봄 두릅은 금이고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릅은 건강식품인데요. 몸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또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충곤증 예방에도 좋아서 지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개두릅은 엄나무 순을 말하는데요. 먹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식감도 다르고 또 두릅에 비해서 향과 쌉쌀한 맛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자연산 취나물과 얼갈이 배추, 시금치, 달래, 알타리무, 미나리 등 봄나물들이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듯 봄향을 물씬 풍기고 있었는데요. 판매되는 전 품목은 또 생산자 실명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꽃 화분과 상추와 고추 등을 심을 수 있는 모종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오는 손님들도 그렇지만 또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할까요? 매일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오늘 팔 물건들을 챙기고 또 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과의 반복이지만 힘들더라도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동료들과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손님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채 농사 짓는 거 다 팔지요. 그때그때 제철 나오는 거. 여름에는 열무도 팔고 요즘에는 이제 부추, 아욱, 상추, 방풍나물도 있고 그런 거 팔아요. 파도 있고.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새벽 4시. 잠은 10시에 자.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매일매일 농사 짓는 거 출하하니까 얘네 크니까 매일매일 나오죠. 우선 싱싱하잖아요. 여기는 다 전일 수확해가지고 다 나오니까 우리네가. 그래서 싱싱한 맛에 오고 싼 맛에 오고 덤 주는 맛에 오고 여기 오면 돈을 다 쓰고 간대요. 왜냐면 싸서 사고 싱싱해서 사고 먹고 싶어서 사고. 아유, 엄청 오셔야죠. 많이 오셔요. 사러. 덤도 주고 싱싱해요. 네, 이런 충동 구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하루가 정말 길 것 같습니다. 이 판매 상인분들은요.
이 원주 새벽시장 올해 12월까지 개장 예정이죠. 네, 새벽시장은 12월 11일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열립니다. 원주천 둔치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 농산물 판매 목표액은 85억 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연 매출이 54억 원에 그쳤는데요. 새벽시장 회원들은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9만 명에 머물렀던 방문객도 올해에는 또 35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까지는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5월이나 6월이 되면 판매하는 농산물의 양도 많고 또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로컬푸드의 발상지인 원주의 농업인 새벽시장은 지역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싸고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새벽시장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나물이 주라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월, 6월 되면은 그 어떤 판매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월군 소식부터 준비했군요. 네, 이번에 영월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54회 단종문화제가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단종문화제는 단종문화재 유튜브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인 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등 영월읍 일원에서 진행되며 단종국장 재현 역사 페스티벌, 단종재향, 단종문화재 학술 심포지엄,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의 대표 행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 콘테스트, 집에서 하는 단종 역사 퀴즈쇼, 단종의 역사, 대왕신령 굿 등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단종문화제의 메인 행사인 단종국장은 영월의 단종국장 재현이 실제 진행되는 장면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역사 스페셜 방송 형태로 진행이 되며 단종문화제 공식 유튜브와 영서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전국 단위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사전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서류 및 영상 심사를 통해 결선에 오를 6명을 선정한 후 각 후보자들의 현장 경연을 통해 정순왕후를 선정합니다. 이외에 단종문화제를 기념해 우표, 수석, 서예, 미술, 서각, 꽃차 전시가 사이버 갤러리를 통해 진행되며 단종문화재 홈페이지 및 영월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찾아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2018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다고요. 네, 강원도와 2018 평창기념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과 관람객을 위해서 다양한 전시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 행사는 5월 5일에서 8일 4일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주민 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 풍선 아트 공연 체험, SNS 이벤트 체험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 초청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오는 5일과 8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운영하고요. 인형극과 마술, 수공예 체험 등 문화 참여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뮤지엄샵 내 특별 부스에서 관람객 맞춤형 풍선 아트 공연 및 체험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또 기념관 역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전시 유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활동지 체험은 물론 기념관 곳곳을 활용한 포토존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념관 내에서 수호랑 반다비 인형과 찍은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는 SNS 이벤트를 운영하는데요. 팝업 이벤트 형식으로 불시에 진행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기념관은 올해 2월 개관 이후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월 평균 1,3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발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기념관을 찾는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간략하게 살펴보죠. 원주 소식인데 원주시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나서고 있네요. 네, 이번에 원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 독서 문화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독서대전은 전국 출판, 독서, 도서, 문화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독서 문화축제입니다. 해마다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열리고요. 개최 도시로 선정되면 책 읽는 도시로 공식 선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추진회의도 열고 또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만 리포터였고요. 4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